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무한정 길어지고 있어요 이제. 무한정 갈 거예요. 예. 지금 분위기가. 무한정 갈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이런 표현 쓰기 보면 D-Day 100일. 예. 구속 기간 100일 남겨놓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번째 발가락이 아프다. 예. 저는 아직까지 발가락이 아파서 저기 법정에 안 나오는 피고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발가락 아파도 나오고 싶으면요. 정말 너무 아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너무 아프면 휠체어라도 타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발가락을 혹시 많이 쪄보시지 않나요? 문에 이렇게 꽝 자주 찌잖아요. 문에 찌면 그때 막 되게 아프지. 그 뒤로 계속 지속되나요? 우리 하루 이틀? 문 없는 원룸에서 살았고 잘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통 찌면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인대가 늘어난 것 같다는 취지 얘기를 슬쩍 하는데 아하. 서울구치소에서는 연고 발음된다예요. 그러면 의도가 예. 사실 뭐 아플지 안 아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정에 나올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두 번 안 나오면 두 번은 이제 공전됐잖아요. 이제 공전됐으니까 박 전 대통령의 재판기는 두 번이 더 필요한 게 된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여기서 과연 끝일까? 지금 계속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네 번은 너무 많고 세 번 하자. 뭐 세 번도 많으면 두 번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주일에.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네 번씩 해도 지금 재판부 판단으로는 구속기간 만료 10월 16일까지 선고가 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 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 안 나면 추가 기소 못 띄우면 구속기간 연장 못하면 추가 기소 못 띄우면 그럼 이제 석방돼서 구속기간 만료돼서 석방돼서 재판을 받거든요. 그때 잘 나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재판이 무한정 늘어날 이제 가능성이 설명을 있는 거죠. 해주셔야 되는데 자 1차 구속기간은 6개월 그리고 1차 구속기간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보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구속기간 만료로 나가는 구속기간 거죠. 만료로 나오는 거죠. 네. 예.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구속기간 만료가 됐는데 최순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건으로 추가 기소를 그렇죠. 해서 그것도 구속기간 6개월을 또 벌은 거죠. 벌은 거죠. 네. 지금 재판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고민이 많을 변호인은 고민이 없을 거고 예. 네. 재판부랑 검찰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예. 요게 삼성 이재용 회장과 장충기 사장 이런 등등 증언 거부까지도 그렇죠. 묶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거 이제 무리를 일으킬 수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청취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끝에 반전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거 다 빼고 보수 진보 빼고 태극기 촛불 빼고 뭐 친박 비박 뭐 친문 비박 다 빼고 순수하게 형사법적 재판만 놓고 보면 이건 10월 16일까지 끝날 수 있는 재판은 아니에요.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불구속으로 해서 1년인 거든 2년인 거든 충실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원칙대로. 왜냐하면 일주일에 4번 하거든요. 2시간씩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침 10시부터 밤까지 합니다. 그러면 재판장 입장에서는요. 그 증인신문 다 듣고 조서 정리할 시간도 없어요. 일주일 내내 뭐 재판하다 끝나는 거니까. 왜냐하면 검사, 변호사야 뭐 재판하고 가면 되지만 판사는 판결을 내야 하기 때문에 조서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할 시간도 없어요. 증언한 것도 또 그렇죠. 다시 분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유죄든 무죄든 뭔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구속을 해서 6개월 넘기더라도 길게 하는 게 맞아요. 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 야 10월 16일까지 내가 판결 못 쓰겠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할게요. 못할 겁니다. 굉장히 부담 느낄 거예요. 검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방법이 뭐 있죠? 아까 백성원 변호사 얘기한 추가 기소가 기소에서 있는데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 여기서 반전. 검찰도 일단 고민이 됐죠. 야 박근혜 전 대통령 또 탈탈 털어가지고 뭘 추가 기소를 해. 난리 날 건데 고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겼어요. 어저께까지는 전 이 생각했거든요. 오늘 아침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척 보시면 면세점 얘기가 나옵니다. 아하. 나와요. 면세점 4개 추가 그렇죠. 오픈하라고 지시했다. 일단 감사원의 조사 결과 사실관계 뭐냐면 롯데를 낮추고 한화와 두산을 높여서 롯데를 1차에서 배제하고 그다음에 추가해서 롯데를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관세청 직원들이 그렇게 했는지 배우는 모르겠으니까 검찰 수사를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알면서. 그렇죠. 근데 수사를 해서 예를 들어 이게 예예요.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관여됐다고 가정입니다. 가정. 그럼 박 전 대통령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롯데 빼. 하나 올려. 두산 올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세게 얘기 안 하죠. 롯데 빼세요. 이렇게 했나? 롯데 빼세요. 아니면 뭐 최순실은 언니 롯데 좀 빼게 해줘. 그러면 그래 롯데 빼세요. 이랬다든지 가정이에요. 가정. 큰일 나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해서
박 전 대통령이 롯데를 빼게 하고 하나하나 두산 집어넣게 했다고 합시다. 예. 그럼 뭐죠?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예. KD 코퍼레이션 때 광고 주세요. 기업들 얼마 거두세요. 이거는. 하나하고 어디를 놓았다고요? 하나하고 하나하고 두산이잖아요. 하나하고 두산인데요. 네. 근데 여기에 사전에 하나하고 두산하고 뭐를 살짝 받거나 사후에 받았다고 한다면 아, 뇌물죄. 그거 엄청나게 가는 거고 예. 그건 진짜 가는 거고 그건 뭐 난리 나는 거고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롯데 빼세요. 요거 예. 하나만 봐도 직권남용 자 그렇죠. 한선 직권남용 권리행사 네. 방해 또 다른 게 나왔다고 하면 추가 네. 뇌물죄로 근데 갈 위험성이 그렇죠. 근데 검찰은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거 딱 걸렸네. 그럼 이거 막 수사해가지고 어허. 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 진짜 가정 예. 롯데를 빼라고 얘기했는데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걸 추가해서 띄우는 건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까지 박 전 대통령 죄랑 거의 동일하니까 형태도 어제 새로운 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거 수사해서 제가 봤을 때는 9월 말 10월 초에 추가 기소를 띄울 확률이 높다. 그러면 아하. 다른 재판과 병합해가지고 좀 충실하게 재판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일단- 자 요건 말고 추가 질문. 네. 또 오늘까지 세계일보에서 3일 연속 특종을 터뜨리고 있어요. 국정 대선 댓글 개입. 네. 자 이것은 전임 정권에서 소리를 했는데 혹시 이것을 그때 당시에 알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여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것을 묵인하고 있었다면 근데 이게 그 댓글 당시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죠. 아니었죠 후보였죠. 예. 그렇다면은 공무원 신분은 아닐 겁니다. 일단. 예. 그리고 또 이 국정원의 댓글을 조작할 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후보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느냐 이걸 밝히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설도 관여를 했다고 섣불리 가정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 현재로서는 그러나 2012년 9월 2일 독대가 있죠. 100분간의 독대를 네. 통해서 끝나고 나면서 태풍 대책을 잘합시다. 독대하고 나서. 물론 그 당시에 그 독대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예. 그 후에 아. 그 양자가 이거를 걸기 힘들겠다. 네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그 후에 또 묘하게 또 협력 관계, 협조 관계로 또 변하는 그런 너무 기조는 친해졌어요.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의심은 되고 의심은 되지만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거기까지 밝힐 수 있겠느냐 아하. 그 부분은 좀 글쎄요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지적했던 그 면세점 문제는 네, 그 부분은 밝힐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이고 예. 그리고 또 짐작을 해볼 때 추측을 해보면 도대체 왜 그렇게 점수 조작이라는 아주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했을 것이냐 라고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해당 관세청 공무원들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예. 뇌물을 받고 뭐 그거 가능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아니라 어딘가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 예. 아니면 윗선에서 지시를 받은 관세청의 고위 공무원이 실무자들에게 넌지시 지시를 하거나 시켰을 가능성.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근데 대통령이 4개 추가 지시를 했다라고 네. 하는 언론 보다 물론 확인은 안 됐지만 기자들이 확인 안 하고 또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세청 공무원의 개인적인 비리나 그런 그 수뢰 사건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누군가의 지시라든지 영향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예. 그렇다면 최정점에는 역시나 수사와 재판이 필요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가 역시나 관여되어 있지 않겠느냐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월 16일 구속기간 만료 전에 박근혜 뇌물수수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건으로 네.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네, 추가 기소뿐 아니라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발부돼서 이제 그 구속 기간이 종합적으로 볼 때 더 길어지는 효과를 검찰이 누릴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너무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허. 이게요 그냥 뭐 공무원 한두 명 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면세점 결정해서 날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가만 생각해 보면 관세청장이 중간에 한번 바뀌죠. 최순실 씨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라고 하는 천홍욱 관세청장으로 바뀌죠. 어허. 그러면 그게 이제 롯데를 떨어뜨리고 그 이후에 이제 롯데를 다시 이제 뭐 선정을 시켜주는 그 과정에 이제 이 관세청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이분은 고발당했어요. 이번에 검찰에 고발당한 게 이 선정 사업자들이 관련된 낸 사업 계획서나 뭐 기타 관련 자료들 다 폐기시켰어요. 그거 왜 폐기시켰을까요? 밝혀내기 힘들게 하려고 폐기시킨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바로 벌써 이제 최순실 씨의 그림자가 딱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기로 돼 있지 않았는데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면서 두산도 추가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렇다면 무언가 이 면세점 사업권과 관련해서 이 권력 최상위층의 입김이 없으면 불가능한 구조로 진행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최순실 씨의 그림자. 그럼 최순실 씨의 그림자는 거의 뭐 항상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가니까 검찰에서 이제 감사가 아니라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으로 추가 기소를 띄울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예. H그룹이 새로 등장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H그룹이 바로 이름 나왔어요 아까. 아 그래요? 하나라고. 했나요? 네. H그룹이 하나예요? 하나 아니 뭐 네. 하나가 두산 아, 면제했다고 했나요? 다 나오는 아, 네. 그 그룹이 승마 관련해 가지고 또 삼성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승마 협회 주관사가 됩니다. 회장이 되죠. 그럼 원래 하나가 있다가 원래 삼성으로 그렇네요. 넘어가죠. 예. 예. 그런데 그 승마 관련된 그런 그 연관점도 있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이번 사건 관련해서 참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사실 또 새로운 그런 그 관련 그 대기업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는요. 하나는 63 빌딩에다가 면세점이 들어가요. 그것도 한 방송국 끼고 63 빌딩에. 그런데 이거 하다가 어쨌든 받긴 받았는데 중국 어쩌고저쩌고 했고 다들 사업이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 받고 마음껏 손해 보고 있죠. 지금 롯데는 예. 이것 때문에 그 당시 4,400억 정도 손해를 봤대요. 예. 근데 한 번에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무서우니까. 롯데는 그 와중에 보면 K재단 미르스포츠재단 투자할 때 돈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압수수색 들어갔다 나온다면서 그랬죠. 뭔가 미운 털이 박힌 흔적이 보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또 MB 때 예. MB 때 그 제1롯데월드 그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 MB가 생각보다 사이가 속 좋지 그렇죠. 않잖아요. 전방적으로 그 예. 박근혜 대통령 들어갔고 전방적으로 수사 그래서 조사도 롯데가 받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막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뭐 쉽게 말해서 면세점을 다 탈락을 시키고 원래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4군데 추가하세요. 예. 근데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관광객도 없었는데 그것도 조작해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추가 여유가 기소다? 됐다고 보는 게 일단은 합리적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건을 갖고 아까 김태현 변호사는 추가 기소될 것이다. 추가 기소. 아 그러니까 검찰은 딱 걸린 거라니까 지금. 어허. 아니 왜냐면 이게 없으면요. 예. 아까 제가 그 아니 얘기하기 간단 명료하게 추가 기소 된다 안 된다? 된다. 구속 기소 된다 안 된다?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새로 발부받아서 구속기일 연장한다. 그래서 아마 10월 16일부터 9월 말쯤에 영장은 지금 7월이니까 2달 수사하고 9월 초 9월 말에 영장을 치고 새로 발부받으면 혹시 기각될 10, 11, 가능성에 12 대비해서? 없어요. 없어요? 네, 10, 11, 12, 1, 2, 3월까지 아마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재판 자체가 조금 더 충실한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구속시켜라, 불구속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재판 자체는 구속은 검찰이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 자체로 충실해서 나중에 판결을 봤을 때 유죄든 무죄든 누가 보면 납득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4번씩 막 밤까지 해가지고 10월까지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백성문 변호사도 연장하자 구속기간.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추가로 입증이 된다면 예.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기소된 거에서 그때 걸 어떻게든 뭐 하나씩 끄집어내서 만약에 추가 기소를 한다면 그거는 정적으로 명분이 굉장히 없지만. 힘들겠지만 이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면 예. 그러면 이건 당연히 추가 기소를 하겠죠. 네, 변호사 역시 교수님. 같은 생각이고요. 예.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관세청장의 충성 면세 사건 예. 그리고 또 관세청장뿐 아니라 최순실 씨가 인선에 개입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확인 정말 샅샅이 다 해야 됩니다. 무서워요. 그 검찰이 하겠죠. 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방송에서. 아이 뭐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도 가이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기해주죠. 패널도 그런 얘기 못할 거면 출연료를 왜 받습니까? 이상한데 얘기가. 건강상 예를 들어서 예. 4번은 너무 많고 3번 하자 뭐 세 번도 많으면 2번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일주일에, 나오는데 일주일에. 네, 일주일에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4번씩 해도 지금 재판부 판단으로는 구속기간 만료 이제 10월 16일까지 선고가 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예. 못 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 안 나면 추가 기소 못 띄우면 구속기간 연장 못하면 추가 기소 못 띄우면 그럼 이제 석방돼서 구속기간 만료돼서 석방돼서 재판을 받거든요. 그때 잘 나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재판이 무한정 이걸 늘어날 이제 가능성이 설명을 있는 거죠. 해주셔야 되는데 예. 자 1차 구속 기간은 6개월. 그리고 1차 구속 기간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보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구속기간 만료로 나가는 구속기간 거죠. 만료로 나오는 거죠. 네. 예.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구속기간 만료가 됐는데 최순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건으로 추가 기소를 그렇죠. 해서 그것도 구속기간 6개월을 또 벌은 거죠. 벌은 거죠. 네. 지금 재판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고민이 많을 변호인은 예. 고민이 없을 거고 예. 네. 재판부랑 검찰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예. 요게 삼성 이재용 회장과 그것도- 장충기 사장 이런 등등 증언 거부까지도 그렇죠. 묶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거 이제 무리를 일으킬 수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청취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끝에 반전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예. 잘 들어주세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거 다 빼고 보수 진보 빼고 얘기가 나옵니다. 아하. 나와요. 면세점 4개 추가 그렇죠. 오픈하라고 지시했다. 일단 감사원의 사실 조사 결과 사실관계 뭐냐면 롯데를 낮추고 한화와 두산을 높여서 롯데를 1차에서 배제하고 그다음에 추가해서 롯데를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관세청 직원들이 그렇게 했는지 배우는 모르겠으니까 검찰 수사를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알면서. 그렇죠. 근데 수사를 해서 예를 들어 이게 예예요. 이제 아직까지 예.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관여됐다고 가정입니다. 가정. 그럼 박 전 대통령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롯데 빼 하나 올려 두산 올려 이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아니겠어요? 세게 얘기 안 하죠. 롯데 빼세요 이렇게 했나? 롯데 빼세요. 네. 아니면 뭐 최순실이 언니 롯데 좀 빼게 해줘 그러면 그래 롯데 빼세요 이랬다든지 가정이에요 이거 가정 큰일 나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해서 박 전 대통령이 롯데를 빼게 하고 하나하나 두산 집어넣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예. 뭐죠?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예. KD 코퍼레이션 때 광고 주세요. 기업들 얼마 거두세요. 이거는. 하나하고 어디를 넣었다고요? 하나하고 하나하고 두산이잖아요. 하나하고 두산인데요. 네. 근데 여기에 사전에 하나하고 두산하고 뭐를 살짝 받거나 사후에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될 뇌물 수 죄. 그거 엄청나게 가는 거고 예. 그건 진짜 가는 거고 그건 뭐 예. 난리 나는 거고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롯데 빼세요. 요거 예. 하나만 봐도 직권남용. 자,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무한정 길어지고 있어요 이제. 무한정 갈 거예요. 예. 지금 분위기가. 무한정 갈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이런 표현 쓰기 보면 D-Day 100일. 예. 구속 기간 100일 남겨놓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번째 발가락이 아프다. 예. 저는 아직까지 발가락이 아파서 저기 법정에 안 나오는 피고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발가락 아파도 나오고 싶으면요. 아, 정말 너무 아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예. 너무 아프면 휠체어라도 타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발가락을 혹시 많이 쪄보시지 않나요? 문에 이렇게 꽝 자주 찌잖아요. 문에 찌면 그때 막 되게 아프지. 그 뒤로 계속 지속되나요? 우리 하루 이틀? 문 없는 원룸에서 살았고 잘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통 찌면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인대가 늘어난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를 슬쩍 하는데 아하. 서울구치소에서는 연고 발음된다예요. 아 그러면 의도가 예. 사실 뭐 아플지 안 아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정에 나올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 그렇다면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두 번 안 나오면 두 번은 지금 공전됐잖아요. 이제 예. 공전됐으니까 박 전 대통령의 재판기는 두 번이 더 필요한 게 된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여기서 과연 끝일까? 지금 계속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태극기 촛불 빼고 뭐 친박 비박 뭐 친문 비박 다 빼고 순수하게 형사법적 재판만 놓고 보면 이건 10월 16일까지 끝날 수 있는 재판은 아니에요.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불구속으로 해서 1년이거든 2년이거든 충실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원칙대로. 왜냐하면 예. 일주일에 4번 하거든요. 2시간씩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침 10시부터 밤까지 합니다. 그러면 재판장 입장에서는요. 그 증인신문 다 듣고 조서 정리할 시간도 없어요. 일주일 내내 뭐 재판하다 끝나는 거니까. 왜냐하면 검사 변호사야 뭐 재판하고 가면 되지만 판사는 판결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조서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할 시간도 없어요. 증언하는 것도 또 그렇죠. 다시 그 분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유죄든 무죄든 뭔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불구속을 해서 6개월 넘기더라도 길게 하는 게 맞아요. 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 야 10월 16일까지 내가 판결 못 쓰겠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할게요. 못할 겁니다. 굉장히 부담 느낄 거예요. 예. 검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방법이 뭐 있죠? 아까 백성원 변호사 얘기한 추가 기소가 기소에서 있는데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 여기서 반전. 검찰도 일단 고민이 됐죠. 야 박근혜 전 대통령 또 탈탈 털어가지고 뭘 추가 기소를 해 난리 날 건데 고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겼어요. 어저께까지는 전 이 생각했거든요. 오늘 아침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척 보시면 면세점 그렇죠. 한선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네. 방해 또 다른 게 나왔다고 하면 추가 네. 뇌물죄로 근데 갈 위험성이 있죠. 근데 검찰은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딱 걸렸네.
그럼 이거 막 수사해가지고 어허. 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 진짜 가정 예. 롯데를 빼라고 얘기했는데 해서 직권 나면 권리행사 방해 이걸 추가해서 띄우는 건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까지 박 전 대통령 죄랑 거의 동일하니까 형태도 어제 새로운 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거 수사에서 제가 봤을 때는 9월 말 10월 초에 추가 기소를 띄울 확률이 높다. 그러면 아하. 다른 재판과 병합해가지고 좀 충실하게 재판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일단- 자, 요건 말고 추가 질문. 네. 또 오늘까지 세계일보에서 3일 연속 특종을 터뜨리고 있어요. 국정 대선 댓글 개입. 네. 자, 이것은 전임 정권에서 일어났는데 혹시 이것을 그때 당시에 알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여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것을 묵인하고 있었다면 근데 이게 그 댓글 당시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죠. 아니었죠. 후보였죠. 후보였죠. 예. 그렇다면은 공무원 신분은 아닐 겁니다. 일단. 예. 그리고 또 이 국정원의 댓글을 조작할 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후보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느냐 이걸 밝히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관여